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타로미 대표원장 장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이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복습 잘 하고 계시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빠르게 열심히 업로드 해볼 테니까요. 우리 같이 끝까지 완주해보기로 하고, 오늘도 3번 여왕제 카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왕제 카드의 상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왕제 카드가 3번 카드잖아요. 그래서 숫자 3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 3 자체는 에너지가 형태를 갖는 순간을 의미해요. 즉,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숫자 2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숫자였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가 우리 눈에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 3은 결과이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결과이고요. 이 결과가 생기기 시작했다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초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왕제 카드의 배경을 보시면 노란색 배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노란색은요, 파란색과 대비가 되는 색이에요. 파란색은 물의 컬러라서 내면과 정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고위여사제 카드에 푸른빛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파란색에 대비되어서 노란색은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 물질,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3번 여왕제 카드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알려주는 카드구나. 그러면 배경을 노란색으로 칠해야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노란색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숲도 있잖아요. 이 숲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연물들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또 땅에는 벌레도 있겠죠? 벌레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꽃들도 피어날 거고요. 그리고 뭐 강이 흐를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숨을 쉬고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자연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숲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폭포가 흐르고 있거든요. 폭포. 이 폭포는 멈춰져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라고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 즉, 위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니까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간다. 즉, 보이지 않는 기운이 현실로서 실현이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밑에 쪽을 보시면은 돌바닥에 돌의자예요. 왜 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돌은 한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안정을 의미하고 난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왕제 카드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나 뭐 인물의 어떤 부분들이 현실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제 밑에 쪽에 이렇게 밀밭이 있어요. 밀밭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밀밭은 풍요를 의미하고 또 풍성함을 의미하고 생명력과 결과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왕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별 왕관, 그 별 왕관에 별 개수를 세어보면 12개거든요. 이 12라는 숫자는 자연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별자리 또는 뭐 12시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에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간의 완성과 그리고 어떤 주기, 뭐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별들이 왕관의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왕관은 왕이나 왕비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관장한다,
어떠한 것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여황제는 자연을 관장하는 그 인물 자체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달린 왕관 밑에 쪽에 월계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장식도 있잖아요. 그게 월계관일 텐데요. 이 월계관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듯이 성공했다.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성취했고, 완성되었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공을 했고, 성취를 했고, 내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황제 목에 진주 목걸이도 이렇게 있는데요. 왜 하필 하고 많은 목걸이 중에 진주냐 라고 봤을 때 이 진주의 상징은요. 진주가 흰색이기 때문에 순수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보석 중에서 자연 보석이에요. 자연에서 생성되는 보석이죠. 우리가 진주 조개에서 그 진주를 채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진주에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성성을 나타내는 보석이기 때문에 여황제 카드와 잘 어울리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주를 그냥 다른 곳에 착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걸이 형태로서 착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목이라는 신체 부위는 우리의 표현을 담당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표현하려면은 가장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말 표현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가 목이기 때문에 이 목에 목걸이로서 진주를 걸었다는 것은 나는 이러한 여성성, 이런 요소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표현을 할 거예요 라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목걸이 밑으로 이렇게 노란 레이스 장식이 달려 있잖아요. 이것도 노란색이기 때문에 현실로서 표현을 한다는 거구나, 드러난다는 거구나,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황제가 입고 있는 의상을 보시면은 흰색 의상에 석류 무늬가 그려져 있거든요. 석류는 익히 많이 아시듯이 여성성을 의미하잖아요.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풍부해서 여성한테 좋은 과일이기도 하고 석류의 모양 자체가 여성의 자궁과 닮았다고 해서 여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과일이 석류입니다. 이 석류가 의상 안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은 여황제가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다산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운을 물어보는 질문일 경우에는 임신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리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 생산, 뭔가 만들어지는 것, 창조를 의미하는 과일이 석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황제의 의상에 그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황제가 들고 있는 저 봉 있잖아요. 저거를 홀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홀은요.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영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옆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강제적인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황제가 앉아있는 붉은색 왕자, 푹신한 쿠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가 어떤 것을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상징성이고요. 그 중에서 왜 빨강색이냐라고 본다면 이 빨강색 컬러는 생명을 상징하고 왜냐면 피해 컬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욕망을 상징하고 감각을 느끼는 것. 또 따뜻한 컬러이기 때문에 여황제 카드의 의미와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이렇게 쿠션을 빨간색 컬러로 채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황제 카드가 누워있는 뒤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금성 표시가 계속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원래 금성 표시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 금성 표시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엮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반복되는 금성 상징은요. 반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어떤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이루어서 우리의 환경이 된다, 분위기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타로 카드를 리딩할 때 인물만으로 리딩을 하면 안 되고 상황이나 분위기, 뉘앙스
이런 것들을 봐서 좀 다채로운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금성 상징도 반복을 시켜 놓으면서 이 카드는 어떤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가 아니라 여황제의 분위기, 상황, 환경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예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컬러가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브라운은 또 땅의 컬러잖아요. 이 땅과도 여황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트 모양 방패거든요. 이 방패에 그려진 금성 상징은요. 금성 자체가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방패는 보호와 방어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지키는 힘, 받아들이는 힘, 수용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 방패가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 방패에 그려진 금성 상징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켜내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사랑 또한 내가 방어하고 지켜내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여황제 카드는요. 자연스러운 생산성과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뽑아보자면 풍요, 자연, 생산, 성장, 환경, 창조, 생물학적인 여성성, 그리고 현실성, 물질 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3번 여황제의 해석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상황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3번 여황제의 상황적인 기운을 본다면요.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풍요롭고 무엇인가가 성장하고 확장이 되는 에너지예요.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는 자연스럽게 창조가 되고 성장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매력이나 끌림이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황제의 변동성은 어떻냐라고 봤을 때 외부적으로 왜냐면 여황제 자체가 환경을 나타내는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변화가 무조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 변화가요. 내려가는 변화는 아니고 성장을 하는 변화예요. 그래프가 상승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확장이 되고요. 본질은 증가와 생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쭉쭉쭉쭉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부적인 변화에 비해서는요. 내 내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변화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포인트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력적인 부분을 보면요. 여황제 자체가 주변 환경과 자연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주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여황제 카드가 나오면은 챙겨주기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베푸는 에너지, 나눠주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기도 좋고 또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받는 영향력도 있어요.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받는 영향력도 있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영향력이 점차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태가 여황제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황제 카드 자체가 현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또 결과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당연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결과물이 있고요. 관계나 결과나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나지고요. 이러한 흐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 곡선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창조가 되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결과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결과물이 조금씩 쌓여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연애와 금전으로 나눠서 실전 리딩 포인트를 한번 보자면요. 연애운에서는 연애 흐름이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와 관계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거나 가까워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귀지 않더라도 나는 실제로 이 사람과 썸을 타고 있어. 실제 나와 연애를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떠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보여져.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끌림이 생기고 감정이 커지는 운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상대가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여왕제 카드 자체가 환경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다가오더라 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거나 발전시키기에 좋은 타이밍이고요. 편안한 관계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스킨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금전 운적으로 보면 어떻냐?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력에 비해서 좀 더 큰 결과가 나오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왕제 카드가 나오면 금전운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여왕제 카드 자체가 금전운에서 최고의 카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노력 대비 결과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왕제 카드가 금전운에서 제일 좋다 이게 포인트는 아닌 것이죠. 노력에 대비하면 결과가 노력에 비해서는 좀 좋더라 이런 느낌이다.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겠고 지금 수입이 최고는 아니더라도 점점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온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감각적인 소비라는 것은요, 내가 현실에서 꼭 필요한 소비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 진짜 예쁘다 해서 사는 것들, 이거 내가 먹고 싶다 해서 사는 것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나 내 주변의 인간관계 안에서 어떠한 금전 기회가 생길 때에도요, 금전운 질문을 했을 때 여왕제가 뜰 수가 있겠고, 이 여왕제가 뜨는 시기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버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는 어떤 시스템을 형성을 해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오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돈을 잘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왕제 카드를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석 포인트를 잡아볼 건데요. 여왕제 카드의 본능과 의지는 어떻냐라고 보면은 본능 자체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왕제 카드는 자연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이 흘러가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이 본능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 또한 강해요. 근데 이게 행동 의지는 아니고요. 결과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든 이것을 가졌으면 됐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여왕제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왕제 카드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떻냐라고 보면은 감정이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게 베이스예요.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왕제 카드를 해석할 때 가끔 뭐 잔소리가 많다 아니면 오지랖이 넓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 사랑과 애정을 베이스로 한 어떤 잔소리와 오지랖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감정들, 표정들, 표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타입이라서 편안한 감정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할 때도 상대를 품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황제의 계획성은 어떻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황제는 즉흥적인 편이거든요. 왜냐면 자연이니까 자연은 계획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즉흥성이 많은데 즉흥적인 그 안에서도 자연의 흐름을 잘 타고 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실 소울 넘버가 3번이거든요. 3번 여왕제인데 제 성격도 좀 그래요. 제가 계획형이긴 하지만 계획형 중에서는 즉흥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을 멀리 잡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하루의 일정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한 달 이렇게 잡아서 내가 이 일을 언제, 한 달 안에 언제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끝나고 나면은 이러한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 이런 계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이지만 흐름을 잘 탄다는 게 나의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맞춰서, 감정에 맞춰서, 나 지금은 이만큼 하고 싶어. 이렇게 좀 분배를 좀 잘하는 타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컨디션, 뭔가 나의 지금 기분 이런 것들은 감각이잖아요. 이 감각을 굉장히 중시하는 면이 있어요. 상황에 맞게 너무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면이 있고 계획이 없이도 결과를 잘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성은 어떻냐? 현실성은 굉장히 높겠죠? 뜬구름 잡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현실성도 굉장히 높고 결과도 굉장히 중시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많다고 볼 수 있겠고 감각이 또 예민하기도 하고 사람을 되게 잘 봐요. 그래서 눈치도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부분이 또 잔소리나 오지랖으로 발현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감각들을 현실로 연결하는 힘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와 성과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제 카드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 쓸 수 있는 성향들이 어떤 성향들이 있나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왕제는 따뜻하고 감각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쁜 것도 좋아하고 센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센스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과 기회가 닿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에요. 정도 많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기에 부담스럽지가 않죠. 표현도 자연스럽고 감정 전달도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왕제는 사실 혼자 있어도 잘 놀거든요. 왜냐면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외롭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으로 자꾸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타입이고요. 남들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많고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쁜 거 보는 거, 또 뭐 꾸미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위기나 환경,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민감한 게 고위여사제가 예민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좋은 쪽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우와 예쁘다. 우와 이거 좋다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나 먹는 거나 쉬는 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이 순간이 나 너무 행복해.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문으로 풀어내기보다는요. 내가 경험을 하면서 직접 배우는 타입이고요. 그것들이 현실적인 결과물로 드러나고 실행으로 이어지는 타입이에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사람의 흐름도 잘 읽고 그래서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계획성에서 얘기를 했듯이 너무 계획적이기보다는 흐름을 타는 타입이에요.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사랑을 받는 구조가 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연애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할 때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왕제한테는. 표현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그래서 타인을 잘 챙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왕제 카드를 우리가 어머니 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카드. 잘 챙겨주고 그 챙겨줬을 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감사 인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물론 챙겨줄 때는 진심으로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챙겨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챙겨주면서 돌아오는 감사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또 여황제는 감각적으로 느끼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또 여황제한테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 그 사람의 환경을 본인이 형성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아닌데도 계속 걱정을 하면서 저 사람이 불편하진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오지랖으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황제는 걱정이 많은 성향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3번 여왕제 카드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왕제 카드가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실전 상담에서 나왔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왕제 카드를 그냥 엄마 카드, 어머니 카드, 오지랖 카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왕제 카드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나타내는구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여왕제 카드가 리딩에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리딩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제6강 4번 황제 카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